헌제전에 따르면 저수는 광평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큰 뜻을 품고 있었고 임기응변의 책략을 많이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주의 별가로 있다가 무죄로 천거되어 두 개의 현의 현령을 역임했고 한복의 눈에 들어 그의 밑으로 들어가 다시 별가에 임명되었는데 한복은 따로 표를 올려 저수를 기도의로 삼을 정도로 그를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주를 차지하게 된 원소도 저수를 불러들여 등용했던 것을 보면 저수의 재능은 누가 봐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소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 저수는 원소에게 장군께서 약간의 나이에 조정에 출사하시니 곧바로 해내의 명성이 퍼졌고 폐립의 시기를 만나셨을 때는 곧바로 충의를 다하여 떨쳐 일어나 홀로 말을 타고 나와 달려갔음에도 곧바로 동탁은 두려움을 품었으며 황하 이북 지역을 구제하셨기에 곧바로 발해 땅이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군의 병사들로 떨쳐 일어나 기주의 무리들을 취합하니 위험이 하삭에 진동하고 천하에서 명성이 중해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황건적이 교활하게 난을 일으키고 흑산적이 바로하고 있으나 군을 일으켜 동쪽으로 향하여 곧바로 청주를 평정하고 돌아와 흑산적을 정벌해 곧바로 장현을 멸하고 무리를 되돌려 북쪽으로 향한다면 공손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그리하여 위험이 융적을 위협하게 되면 곧바로 흉노도 반드시 복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하의 북쪽을 가로지르며 4개의 줄을 합치고 영웅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거두고 100만의 무리를 끼고 서경에서 천자의 수리를 영접한 뒤 나급의 종묘를 회복시키고 천하를 호령하며 회복되지 않은 지역을 정벌한다면 이를 이유로 서로 맞붙어 싸웠을 때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공적을 세우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원소는 기뻐하며 이것이 나의 뜻이오 라고 말하고는 표를 올려 저수를 감군 군의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저수의 조언을 살펴보면 그가 원소에게 제시한 방향이 조조가 천하통일로 나아갔던 길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저수는 원소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라 조조에게 순욱이 있었다면 원소에게는 저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수가 감군의 역할을 맡아 군대 전체를 감독했을 시기에 원소군은 흑산적, 홍손찬 등 여러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저수는 연희의 역량 때문에 보통 책사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대전략을 제시하는 안목과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까지 갖춘 만능형 인재였습니다. 원소는 하북을 통일하게 되자 곽도, 신배 등 측근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원소가 하북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저수와 전풍 같은 사람들은 점차 입지를 잃어가게 되었고 원소는 고의적으로 저수, 전풍 등의 발언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주춘추에 따르면 원소가 장자 원담을 보내 청주를 다스리게 하자 저수는 원소에게 흔히 말하기를 달아나는 토끼 한 마리를 많은 사람이 뒤쫓다가 한 명이 토끼를 잡았을 때 토끼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던 것은 몫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같으면 현명한 사람을 덕이 같으면 점을 치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원하건대 위로는 선대의 성패가 경계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토끼를 뒤쫓을 때 몫이 정해진 것의 의미를 고려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원소는 나는 4명의 아이에게 명하여 각자가 한 주를 다스리도록 해 재능을 살펴보려고 하오 라고 대답했기에 저수는 밖으로 나오면서 화가 여기서 비롯되겠구나 라고 탄식했다 합니다. 그리고 저수와 전풍은 원소가 조조를 직접 정벌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며 장기전으로 갈 것을 청했으나 원소의 측근인 곽도와 신배 등은 오히려 조조를 정벌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기에 결국 원소는 조조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또한 원소는 곽도의 참언을 받아들여 저수가 맡고 있던 감군의 직책을 나누어 곽도와 순우경이 각각 1군을 맡게 했으니 원소군은 조조군을 공격하기 이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는 여양으로 진군한 다음 알량을 보내 조조의 동군태수 유연을 공격했는데 이때 저수는 원소에게 알량은 성품이 좁고 작음으로 비록 날래고 용맹하더라도 홀로 지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원소는 저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소무제기를 보면 원소는 알량만이 아니라 곽도와 순우경도 함께 보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원소가 저수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조조군의 책사인 순유가 계책을 써서 거짓으로 원소의 배후를 공격하는 척을 해 원소가 이를 막기 위해 군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유의 계책으로 인해 알량이 홀로 남아 유연을 공격하고 곽도와 순우경은 물러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의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조조가 직접 유연을 도우러 와서 관우와 장묘를 보내 알량을 공격했고 알량은 관우에게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원소는 황하를 건너가 연진 남쪽에 요새를 세우고 조조와 정면 대결을 벌이려 했기에 저수는 또 원소에게 북쪽의 병사는 수가 많으나 화단성과 굿셈이 남쪽에 미치지 못하고 남쪽의 곡식은 텅빌 정도로 적어서 재물이 북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남쪽의 이로움은 급하게 싸우는 데 있고 북쪽의 이로움은 느리게 싸우는 데 있습니다. 마땅히 천천히 오랫동안 버티어 견디며 시간을 끄십시오 라고 조언했으나 원소는 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원소와 조조의 군대는 관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저수의 예상과 달리 원소의 군세가 조조의 군세를 압박하며 밀어붙였고 두 군세가 대치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자 조조군은 군량미가 부족해졌으며 조조의 백성들 다수가 배반하여 원소에게 호응하는 등 승세는 점차 원소에게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조조는 서왕과 사완 등을 별도로 보내 계속해서 원소의 군량운반 수레를 공격하며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원소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순우경 등에게 병사 10,000명을 주어 군량운반 수레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수는 원소에게 장수장기를 별도로 보내 외부에서 지원하는 군대로 삼으면 조조의 노략질을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며 순우경의 부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원소는 이번에도 저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 원소가 저수의 말을 받아들여 순우경을 지원하는 군대를 미리 편성해 놓았더라면 아마 조조는 순우경이 머무르고 있던 오소를 공격하다가 역으로 포위 공격을 받아 전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원소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저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에 조조가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순우경의 군대를 격파한 뒤 원소의 군량미를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이를 알게 된 원소의 부하였던 장합은 원소가 졌다고 판단하고 반란을 일으켜 조조에게 항복했기에 원소의 군대는 무너져 원소는 장남인 원당과 함께 단기로 퇴각하는 처지가 됩니다. 저수는 원소가 강을 건너 도망칠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조조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조조의 앞에 오게 되었고 조조는 저수를 후하게 대접해 주었으나 저수는 원씨에게 돌아갈 것을 도모하다가 걸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헌제전에서는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헌제전에 따르면 조조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조조의 앞으로 온 저수는 큰 소리로 이 저수가 항복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사로잡혔을 뿐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조조는 저수와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역으로 저수에게 활동한 영역이 같지 않아 마침내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뜻밖에도 지금 그대가 사로잡혀 보게 되는구려 라고 말하며 감정에 호소했으나 저수는 덤덤하게 기주가 실책을 범하여 북쪽으로 패조하게 되었소. 그리고 나도 지력이 많이 모자랐으니 마땅히 이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저수를 등용하고 싶었기에 본초는 꾀가 없어 그대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이고 지금 질서를 뛰어넘는 상난으로 국가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서로 더불어 도모해야 하오 라고 말하며 저수에게 자신의 밑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저수는 숙부와 어머니와 형제의 목숨이 원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공이 나에게 은총을 내린다면 빨리 죽여주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탄식하며 내가 일찍이 저수와 의기투합했더라면 천하는 좋기 염려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헌제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저수가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원소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일족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제전에 따르면 원소가 조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병할 때가 되자 저수는 일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자산을 나눠주며 대저 세력에 몸담고 있으나 힘이 없어 더해질 것이 없고 세력이 망하게 되면 내 몸 하나 보존할 수 없으니 슬프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동생 조종이 저수에게 조조의 군사와 말은 우리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할 것인데 어찌 걱정을 하시오? 라고 묻자 저수는 입을 열어 조조는 식견이 높고 지모가 있으며 또 협천자를 한 것을 자산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공손찬을 이었으나 실제로 군사들은 피폐한 상태이고 장수들은 교만하며 주군께선 사치를 일삼으니 군대가 격파되고 패하는 것이 이번 거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원소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 일찍 죽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수가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죽은 것이 참작되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수의 일적은 숙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수의 아들 저곡은 원소의 삼남인 원상 휘하의 장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단을 수비하다가 조조의 공격을 받아 패하였는데 그 이후엔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올 손성의 발언은 전풍인물일전에서 한 번 다룬 내용이지만 그 뜻이 매우 감명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의 역사가인 손성이 말하길 전풍과 저수의 계책을 보니 아무리 장량과 진평이라 하더라도 어찌 낫겠는가. 그러므로 군주는 신하의 재능을 살펴 귀하게 여겨야 하고 신하 또한 주군을 헤아려야 한다. 군주가 충성스럽고 선량한 자를 등용하면 곧바로 패왕의 업을 높일 수 있고 신하가 암울을 받들면 곧바로 망하여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존망과 영육이 늘 반드시 여기서 비롯된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저수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